그래서 좀 1번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좀 읽었어야 돼. 그래서 이제 답은 뭐 1번인 거 확인할 수 있죠. 1문단에 있습니다. 읽기 기능에는 어휘력, 읽기 흥미나 동기 등이 포함된다고 그랬는데 여기 읽기 기능은 요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얘네하고 좀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매튜 효과 얘기 나오는 거 읽기 요소를 갖출수록 잘 읽게 된다. 주로 사회에서 적용된 3문단에 있었고 읽기 요소는 다른 읽기 요소들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여기 4문단은 여기 상호간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가 여기 있죠. 위치만 확인해주면 되는 거니까. 매튜 효과는 읽기 요소의 가치를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 여기 5문단에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분보다 좀 전체적으로 읽었어야 되는 유형이었다. 항상 첫 번째 유형은 이런 어떤 전체 내용을 확인하는 문제라는 거는 반드시 인지를 해주고 요것만 조금 생각해주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이건 어차피 A니까 여기 읽고 풀면 되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제 여기 이 문단을 이해해서 푸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어휘력이 높은 학생과 낮은 학생이 다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휘력 높은 학생은 점점 더 많이 읽게 돼요. 그치? 많이 읽을수록 습득할 기회가 많아지고 다시 어휘력을 높여요. 근데 그 반대라는 거죠. 그래서 읽기 양의 차이가 점점 더 많이 읽게 되니까 누적되는 거죠.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읽으면 뭐 바로 이해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어휘력이 더 큰 폭으로 높아지는 건 맞는데 읽기 양이 적은 건 아니죠. 기억이 훨씬 읽기 양이 많다는 거예요. 어휘력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만 조금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좀 3점짜리예요. 이해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A를 뒷받침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거기 4문단을 이제 다 읽으면 되는 뭐 그런 문제죠. 이거 종합을 해서. 그래서 A 매튜 효과로만 설명하는 데는 그림 능력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찾아서 그대로 풀면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 내 언어적 상호작용이라던가 타인적 상호작용 이게 들어간 걸 찾으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제일 관련된 게 뭐 4번이라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도 여기만 읽고 풀면 되는 거라. 뭐 크게 별다른 게 없어요. 2번만 조금 독특하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계속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보기에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특정 문단에 관련된 문제, 전체적으로 위치만 찾는 문제가 나왔다는 건 동의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나 지문이었어요. 가나 지문. 저번 6편보다도 가나 지문이 좀 쉬웠습니다. 쉬웠고 이게 지금 뭐 사상 철학도 있고 역사학도 있는 지문이에요. 가나 지문인데 사상 철학도 있고 역사학도 있습니다. 일단 화제는 1문단을 보면 화제는 이쪽이죠. 육가에 대한 거. 과제 부분. 육가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부터 나오는데 그 앞에를 좀 봐야죠. 그래서 이제 진나라가 뭐 했다? 분서 갱유를 통해서 사상 통제를 기존했다. 그런데 이사가 어떻게 했다? 이런 어떤 지식, 역사 지식이나 이런 것들, 학문 이런 것들. 그래서 순자가 보여줬던 게 통합 멘트 이쪽으로 약화 여기. 그래서 진의 멸망 원인을 분석하고 안정적 통치 방안을 제시한 게 이제 육가가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진나라가 어떻게 했는지 순자가 어떻게 했는지 요거 두 개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각 주체가 뭘 했는지를 좀 파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1문단은 일단 이러하고요. 2문단. 그래서 이제 책을 저수를 했어요. 2문단 볼게요. 여기 이제 한 고조가 치국계책 요구 이거에 부응해서 신어를 저술했다. 한나라에서. 자, 그래서 진의 단명 원인을 그게 견해죠. 이제 파악해야죠. 이런 것들. 이거 지적을 했다. 이게 이제 어떤 문제점이라고 지적을 한 거죠. 견해가 나온 거예요. 사상 통제하면 안 돼. 지식과 학문의 중요성을 얘기했다. 그게 이제 해결 방안이거든요.
육가가 얘기한 신화에서 얘기한. 그래서 이제 통물, 통변, 인이 요거 찾는 거죠. 우리 뭐 접근법대로 안 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그냥 짧게 지금 해설 보는 거야. 그래서 통물은 천문, 지리, 인사 등 천하의 모든 일을 포괄한다는 거. 이게 뭐 문제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하고 기존 규범을 조사하지 않는다. 통변. 그 다음에 이것이 정치의 세계에 드러나는 것이 인인데 그 힘에 의한 권력 창출 남들을 긍정은 해요. 그러니까 어떤 공통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권력의 유지와 확장의 왕도 정책을 제안하면 인의의 실현을 해 유교인원과 현실 정책 결합을 시도했다. 그러니까 인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이건 유교 이념인데 여기다가 이제 현실 정치, 유교 이념으로 다스려야 할 거지. 힘에 의한 권력 창출을 긍정은 하지만 유교 이념으로 다스려야 된다. 권력 창출은 그렇게 하더라도, 그러니까 권력 창출은 힘에 의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다스릴 때는 유교적 이념으로 다스려야 된다. 알겠지? 통물과 통변. 자, 그럼 산문단 이제 보시면 인의가 실현되는 정치를 육가가 했던 거. 자, 그래서 어떤 유교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가 있으면 도가의 무의와 법과의 권세를 끌어냈어요. 그 무의와 권세에 대해서 이제 파악하는 거. 어쨌든 여전히 유교가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유교가 중심인 상황에서 무의하고 권세를 끌어들인 거예요. 무의는 형벌을 가벼이 하고, 아까 이거 해결한 거죠. 아까 형벌 너무 무겁다고 했죠. 진나라에서. 그치? 형벌을 가벼이 하고 수양을 강조하는 거예요. 평온하게 통치해라. 막 힘으로 통치하려고 하지 말고. 권세도 현명한 신하의 임명을 통해 안정을 독려한다. 그래서 원래의 그런 어떤 막 권위 왕의 어떤 그런 억압적인 통치 그런 것과는 차별된 것이었다. 그래서 육가의 사상을 마지막에 얘기하고 있어요. 사상적 정체성이 문제가 되기도 했지만 과도한 융통성을 줬으니까. 왜냐면 왜 융통성을 줬어? 이런 도가나 법과도 끌어들이니까. 알겠지? 너무 융통성을 좀 과도하게 준 거 아니냐. 사상적 정체성이 문제가 된다는 거지. 왜? 유교면 유교고, 그지? 도가면 도가고, 법가면 법가지, 그지? 정체성이 문제가 된다는 거야. 근데 군주의 정치행에 따라 천명이 결정됨을 지적하고 나라에서 정치 잘못하면 하늘에서 벌 내린다는 얘기지. 인의의 실현을 강조, 통합의 사상이다. 유교 독존의 시대다. 그리고 조선 넘어가니까 이제 우리가 최근에 했던 트렌드와는 좀 이제 다르게 원래의 경향으로 돌아간 거예요. 보통 가에서 이어져서 나로 넘어가는데, 알겠지?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끊어줘야 되는 거예요. 조선으로 바뀌니까. 알겠지?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작년같이 무슨 한 문단 더 하고 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정상적인 형태다 이거지.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가에 관련된 것들을 좀 보자고. 일단 5번은 우리가 뭐 맨날 5번에 나오는 그냥 일반적인 비유형이에요. 원래 뭐 스캔 작업을 했으면은 어디서 나눠진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나눠진다는 거 여러분들이 뭐 알았을 거고, 당연히. 스캔 작업을 정상적으로 했다면. 자, 이사는 역사 지식 과목을 부정적용. 그죠? 그렇게 봤잖아. 1문단에 있는 내용이. 이사가 어떻게 했어? 역사 지식은 허언이고 개뻥이고 학문은 항상 논란을 일으키는 원리라고. 전국시대는 순자처럼 여러 상을 통합하는 학문이야. 그러니까 순자는 그랬대잖아. 통합 학문의 틀을 보여준 분위기가 있었는데 진나라 때는 이것이 약화되었다는 거지. 학문을 등한시하니까. 여기도 이 문제 뭐야? 저기 1문단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제거하시면 되고. 그쵸? 순자의 얘기. 자, 그 다음에 여기 기억 디귿에 대한 요거는 이제 가에 대해서 좀 풀어보면 되죠. 지금 요 얘기 인의가 나오는 게 이제 뒤까지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가에서 뭐 2문단이나 3문단 같은 거 잘 보시면 되죠. 자, 그럼 적절 한번 찾는 거예요. 기억은 역사 속에서 각광을 받았던 거예요. 개별적, 여기가 틀렸죠. 용어가 틀린 거죠. 개별적인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 모든 일을 뭐 한다고? 포괄한다고. 포괄. 알겠지? 천하의 모든 일을 포괄한다. 그래서 요거는 2문단에 그대로 있는 거니까 틀렸고요.
자, 니은은 도가나 법과 사상을 중심 인용으로 삼아. 어쨌든 통차 뭐야 저기 통물이나 통변에 실현된 게 인인데 거기 보면 어쨌든 중심은 유교예요. 도가나 법과가 중심이 아니고. 여기가 틀렸어요. 이 문단 보시면 돼요. 디귿은 현명한 신하의 임용과 엄한 형별의 집행. 아니야, 형벌 엄하게 집행 안 한다고 그랬어, 그렇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육가의 견해들을 찾아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형벌을 좀 가벼이 하고 이런 건데 어쨌든 인의의 실현에 이게 들어가 있다는 거야. 타사상을 수용한 거야. 한문단에 나와 있어. 디귿이요, 군주가 부당한 수양, 그죠? 수양 들어가야죠. 그 다음에 또 안정된 권력을 바탕으로 교화의 정치를 강조한다. 3문단에 처음에 있었습니다. 그게 인의의 실현이라고 얘기했어요. 쉬운 거죠. 어쨌든 기업과 니은은 다스리는 방법이지 권력을 창출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어? 힘에 의한 권력의 창출은 다른 얘기야. 알겠지?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어? 저기 이 문단 마지막에. 힘에 의한 권력 창출을 긍정하면서도 인의로 다스려라. 알겠지? 그러니까 인의로서 창출하는 게 아니야. 알겠어? 인의하고 연결이 안 돼요. 5번은 좀 조심해야 될 현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장을 좀 이해하는 능력인데 너무 단순하게 눈으로만 보면 이 5번 선지 같은 거는 눈으로만 보면 못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런 얘기가 있잖아. 힘에 의한 권력 창출을 긍정하면서도 권력의 유지와 확장을 위한 왕도 정치를 제한한다. 이게 인이라는 거예요. 힘에 의한 권력 창출 얘기는 그 인이하고 관련이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속하는지를 잘 좀 파악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일단 그런 거고. 그 다음에 7번도 사실 어느 정도 보면은 공통적으로 유가가 드러낸 것, 집현전학자를 공통적으로 드러낸 것 찾는 건데 일단 여기에는 집현전학자들만 얘기하고 유가는 안 얘기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먼저 하셔도 돼요. 이건 뭐 A로 놔도 되고 그래서 가나 따로따로 가도 되고 좀 잘 안 나와서 파란색으로 쓸게요. 그래서 옛 국가의 멸망 원인을 잘못된 정치 운영에 있다라고 봤죠. 알겠어? 그래서 요거는 애초에 뭐 아닌 거니까 니은 들어간 거 다 빼면 기업과 디귿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진나라에는 사상적 공백이 있었죠. 학문이나 지식을 등한시했으니까 유교에 따라 통치하도록 한다. 그걸 거울 삼아서 안정적으로 통치. 이거는 다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에 답 1번이고요. 아이 집현학자를 봐야지. 그러니까 제거하고 똥꾸야. 줄여놓고 보자고. 아니 나는 보지도 않았어 이 사람아. 왜 그래야? 아니 나를 봐야죠. 뭐 이것도 뭐 먼저 봐도 되죠 사실. 가는 한나라에서 쓰인 책을 설명하고 있다. 뭐 이거는 맞죠. 그 다음에 한 고조에 의해 쓴다고 했기 때문에 피지배치는 관계없어. 이건 제거하시고요. 가는 동일한 시대에 쓰인 책들을 설명한다. 동일한 시대에 쓰인 어떤 책들을 설명하는 건 아니잖아 지금. 왜냐하면 요거 갖고 설명했어요. 신어에 관해 설명했어요. 그지? 거기다가 뭐 사실 순자까지 얘기한다면 시대도 다르고요. 그래서 3번도 안 되는 거야. 가는 학문적 성격의 책을 설명하고 보편성을 실용적 성격의 책. 그죠? 학문적 성격일 수는 있는데 가는 국가주도로 편찬된 책. 고조의 치국 계책 요구에 부응해서 신어를 서술했다. 그러니까 고조가 한 고조가 요구하긴 한 건데 편찬 자체는 개인 주도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국가가 요구하긴 했지만 왜냐하면 이따가 이제 나에서 나오지만 여기는 어차피 뭐 개인 주도가 아니고 태주의 명으로 그런 거니까 좀 애매하죠. 그래서 일단 1번 위주로 좀 보시면서 보면 뭐 손쉽게 줄여나가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나 일단 볼게. 보면 확실해지니까. 자 이제 조선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 한나라에서 조선으로 넘어온 거죠. 나머지는 보시면 되고. 자 보자. 그래서 고려 관련 역사서 편찬, 조선 건국의 정당성 이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조선 초기에 진행된 역사서. 요게 화제겠죠. 화제고.
자, 이거 보시면 육문단 태조의 명으로 고려 말에 찬술되었던 자료들을 모아서 역사서가 편찬되어 있지만 주관이 개입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된 여러 문제점이 지적이 됐어. 그래서 고려의 역사서를 다시 만들라는 명을 내렸는데 이후에 이제 이런 주장들, 고려의 용어들을 그대로 싣자는 주장과 유교적 사대주의가 있기 때문에 유교적인 어떤 명분에 맞추어서 고쳐 쓰다는 주장, 자신의 명분에 맞추어서 고쳐 쓰는 주장이 맞서는 등 논란이 계속되었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게 어떤 역사학의 문제이기 때문에 문단별로 핵심적인 정보들만 좀 잘 찾아주시면 될 겁니다. 자, 책 이름 보세요. 문종 때 이르으니 고려사 편찬이 완성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역사 연구에 관심을 기울인 세종은 경서가 학문의 근본이라면 역사서는 현실에서 구현하는 것을 파악했다고. 이 정도만 관련해서 파악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요거 아까 봤던 용어잖아. 문제로 좀 나올 만한 것들이죠. 지금 5, 6, 7문단인가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핵심이죠. 5, 6문단은 별거 없고. 자, 세종이 역시 중국과 우리나라의 흥망성쇠를 담은 치평 요람의 편찬을 명했어. 지편의 학자 여기 나오네. 원까지의 중국 역사와 고려까지의 우리 역사를 정리했는데 정리 과정에서 주자학적 역사관이 담긴 요것도 나오네. 자치통과 강목에 따라 역대 국가를 정통과 비정통을 구분했지만 편찬 형식 측면에서는 강목체를 따르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리 과정에서는 어떻게 했다? 정통과 비정통을 구분을 했는데 편찬 형식에서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는 얘기예요. 편찬 형식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단순하게 눈으로만 보면 이따가 이제 이게 선지에 나오거든. 또 틀리는 거야. 이렇게 좀 구분이 돼 있어요. 이건 아까 공통점이 있네. 또한 올바른 정치의 여부에 따라서 국가의 운명이 다하고 천명이 옮겨간다는 내용을 드러내고자 여러 가지 혼란 수습 등을 부각을 했다. 천명 얘기 나오고 치평 요람의 어떤 내용인 거죠. 자, 8문단. 이러한 편찬 방식은 국가를 이제 거울 삼아서 운영하겠다. 아까 그 공통점이죠. 새 국가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의도. 편찬 방식은 의도가 전제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조 부분이라는 거지, 치평 요람은. 그래서 유교적 시각에서 고려 정치를 바라보면 불교 사상의 폐단을 비롯한 문제점들을 다 두는 거예요. 사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상적 공백이 아니라 사상의 교체입니다. 알겠어요? 사상의 폐단이라고 했기 때문에. 뭔 말인지 이해가지? 그러니까 디귿이 틀렸다는 얘기야. 알겠어? 사상의 공백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진나라 때는 아예 사상의 공백이 있었잖아. 학문이나 지식 다 폐기 처분했잖아. 그지? 분석 갱유로 챘다 불태우고. 그지? 근데 이 조선시대에는 불교 사상의 폐단을 비롯한 문제점을 지적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상의 공백을 메꾸려는 게 아니라 사상을 교체해야 된다고 본 거야. 알겠지? 그래서 디귿이 아니라고 7번에.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차이점이야. 차이점. 이런 그러니까 7번 문제는 결과적으로 이 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좀 전반적으로 찾아달라는 얘기예요. 이게 사실 가나지물이 처음 나왔을 때 다시 나왔던 그런 회귀하는 문제, 부분적으로 보지 말고 전반적으로 찾으라는 얘기. 그래서 7번 문제는 좀 새로운 유형으로 나오긴 했지만 아주 괜찮은 문제입니다. 전반적으로 너네들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알겠지? 또 나오는지 보자고. 요새는 가나지문에 계속 인문사회 쪽만 나오고 있고 불가능지문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용비어천가. 그래서 유교적 사회로의 변화를 주장했다 이거지. 그래서 국조 부분에서는 불교의 폐단을 지적을 하고 유교 사회로의 변화를 촉구했다 이거지. 그러니까 유교 사회로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유교에 따라 가르쳐라 하는 것은 공통점이에요. 알겠지? 한나라 때 육가하고 공통점이야. 근데 사상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비어천가의 편찬, 역사실의 배경으로 조선왕조의 우수성을 부각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사상 철학 들어가 있으면서 역사학에서 책의 내용을 좀 살펴보는 겁니다. 알겠니?
책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그럼 이제 쭉쭉 남은 거 좀 보시면 되죠. 당시 이제 왕이 명해서 시대 상황이나 사상이 책에 반영된 거죠. 그래서 1번이 이건 답이 되겠죠. 뭐 개인 주도로 편찬이 됐다. 국가가 명했으니까. 근데 명한 걸로 보면 국가 주도라고 봐야지. 자, 그리고 뭐 실용적 성격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답이고. 자, 다음 이제 보시면 3, 4, 5번 이거 봐야죠. 3번이 잘 보셔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일치하지 않는 건데 치평 요람은 자칫 통답 항목의 편찬을 이게 어디 있냐 위치를 잘 우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위치 찾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체험단에 나와 있는 거죠. 근데 편찬 형식에 따라 역대 국가의 정통과 얼핏 보면 맞는 거 같잖아. 그러니까 대충 보면 맞는 거야 똥꾸들아. 근데 중간에 뭐라고 써 있어? 편찬 형식 측면에서는 이 측면에서는 이런 강목체를 따르지 않았다. 이거는 편찬 형식에서는 정통과 비정통으로 구별해서 싣지 않았다고. 알겠지? 역대 국가들을 알겠어? 뭐 우리가 한나라나 송나라나 뭐 이런 나라들은 정통성이 있다. 그다음에 원나라나 뭐 이런 원나라 같은 애들은 정통성이 없다. 이런 식으로 형식 측면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정리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알겠지? 그럼 정통과 비정통을 정리한 건 뭐야? 역대 국가를 정리 과정에서는 그렇게 했다는 거야. 알겠지? 사료를 정리할 때 알겠어? 근데 막상 편찬했을 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야? 3번인 거지. 그래서 다 이거는 뭐 국조 8문단에 있는 내용이니까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다 풀었죠 이제. 7번도 마찬가지죠. 옛 국가에서 드러난 사상적 공백 이거는 이 나에서 아니란 말이야. 알겠지? 사상이 있었어요. 불교 사상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것이 뭐가 있었다? 폐단이 있었다. 알겠지?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확인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어휘는 요거 믿던 아니죠. 숭상하는 건 이제 높여서 소중히 여기는 거니까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분명으로. 자, 그 다음에 이거 이제 해석하는 건데 선지가 의외로 좀 쉽게 구성되어 있어요. 사전 작업 많이 안 해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억의 관점에 따르면 신화에 제시된 진의 멸망 원인에 관한 지적은 내용에 당연히 이런 지적들, 사료들은 옛일의 성패잖아. 진나라가 이걸 잘했냐 못했냐는 진위를 분명히 한 후에야 성패가 어긋나지 않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진나라가 망했냐 그게 아니냐 흥했냐 성했냐 이런 거 따질 때는 그게 정확하게 진위를 분명히 한 후에야 성패를 따져야 된다. 그래서 자료를 바로잡고 깨끗이 한다라는 뜻이에요. 당연히 명확한 판별 후에 진의 멸망원이 왜 이렇게 성패가 갈렸냐 라는 걸 얘기해야 된다라는 건 맞는 얘기죠. 자, 기억의 관점에 따르면 고려사 편찬 과정에서 고려의 용어를 고쳐 쓰자고 하는 게 이거 어디 있었어? 아까 고려사 편찬은 6문단이잖아. 위치는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위치 파악은 굉장히 좀 쉬운 그런 지문이었습니다. 고쳐 쓰고 하는 의견은 역사서술의 근원인 자료를 바로잡고 깨끗이 하자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나누면 이거 푸는 요령은 이렇게 선지가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 그러면 요게 이제 지문의 내용이고 요게 지금 보기의 내용이잖아. 그치? 어쨌든 두 개가 잘 연결이 돼야 돼. 연결이 타당해야 되거든. 근데 자료를 바로잡고 깨끗이 하자는 건 기억을 보면 뭐야? 진위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겠지? 그럼 얘네가 고쳐 쓰자고 하는 게 진위 때문이야? 여기 보면? 뭐 때문에 그런 거야, 진해? 명분 때문이야. 유교적 명분 때문에 거기에 맞게 고치자는 거야. 진위가 아니고 고려의 용어가 틀렸으니까 바로잡자 이게 아니라고. 유교적인 용어로 바꾸자고. 알겠지? 불교적인 용어가 아니라 뭘로 바꾸자고? 유교적인 명분에 따른 걸로 고치자고. 알겠냐? 이건 진위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진해서 입맛에 맞게 바꾼 거야. 알겠냐? 그러니까 틀려서 고치는 게 아니라고요. 진위 판별 때문에 이건 가짜니까 고쳐야 돼 이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연결이 타당하지 않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야? 2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나머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10에서 13번입니다. 이게 좀 특이한 게 있죠. 10에서 13번 바뀐 게 있죠. 기존의 형식하고 뭐가 바뀌었어? 불가능 지문이 이제
앞쪽으로 왔다는 거야. 우리 그동안 14, 17에서 풀었잖아. 훨씬 더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과학이나 보통 기술 지문들이 이게 바뀐 거야. 14, 17이어서 이게 14, 17을 쓰면 뭐가 힘들어요? 한 장을 넘겨야 되는 게 그동안 힘들었잖아. 그지? 그지? 우리 그거 기억나죠? 근데 이제 이게 10에서 13으로 바뀌었다. 수능 때까지 이렇게 갈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거는 좀 편해졌다. 알겠지? 훨씬 더 조금 난이도가 이렇게 되면 난이도가 약간 하락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요거는 우리 수능 특강 연계. 근데 많이 연계가 되지 않는데 지열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과학 지문 중에. 지열 과정 12번인가요? 요번에 아마 서원고는 시험범위에 들어가 있을 거야. 12번 지열 과정. 그래서 그 지열 과정에 관련된 EBS에서는 그 지열 과정과 약간의 좀 연계가 있는 그런 거고. 특강에. 그래서 연계율을 그래도 50% 이상 유지는 하고 있다. 알겠냐? 여전히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간단하게 보면 1문단은 자, 혈액의 어떤 역할, 항상 이런 기능의 역할이 중요하죠. 근데 여기 이제 문제점이 나옵니다. 자, 혈관벽에 손상되어 출혈이 생기면 혈액이 응고돼야 돼. 그래서 혈액 응고에 관한 거 이걸 먼저 찾아줘야죠. 혈액 응고에 관한 거. 자, 피부린 얘기인데. 그래서 혈액 응고는 뭐냐? 섬유소 단백질인 피부린 모양새의 섬유소 그물이 뭉쳐 혈병이라는 덩어리를 만드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응고는 이렇게 되는 거죠. 항상 이런 과정. 피부린이 어떻게 되는가? 모여서 뭐가 형성돼? 섬유소 그물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혈소판이 응집된 혈소판 마개하고 뭉쳐서 이게 이제 혈소판 마개하고 뭉쳐서 혈병이라는 덩어리를 만든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혈액 응고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따가 이 문단에 또 있어요. 그러니까 과정이 있고 중간중간에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기술 지문에서 과학적 원리 들어온 거 해봤잖아. 과학적 원리 중간에 뭔 지문이었죠? 기억이 안 나네. 거기서 이제 기술 지문의 작동 원리의 과정에 중간중간 이렇게 원리 설명하는 거. 그런 패턴이 여기도 그대로 나와 있어. 자, 그래서 혈액 응고는 혈관 속에서도 일어나는데 일단 혈병, 혈전이 같은 얘기예요. 속에서 일어나는 게 혈병, 혈전이에요. 이게 속에서 일어나면.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게 발생을 해서 동맥경화가 일어나면 그 부위에 혈류 감소도 일어나 혈관 질환이 발생을 해. 그래서 원활한 순환에 비타민 K, 이게 화제란 얘기죠.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선생님은 먹고 있습니다. 비타민 K를. 요건 반가웠어요 지금. 전 알고 있어요 비타민 K. 왜 먹어야 되냐면 이게 이제 뼈에 관계된 이제 뭐 그런 보충제들 칼슘을 먹는단 말이야. 칼슘이나 아연 이런 걸 먹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제 칼슘을 먹으면 여기서 같이 뭐가 생긴다. 칼슘 때문에 혈관이 막힐 수 있다고. 동맥경화가 생길 수 있어. 그러니까 비타민 K가 그런 걸 뭐 해주는 거야? 없애주는 거지. 그래서 비타민 K2를 먹고 있습니다. 건강 잘 챙겨야 돼요. 수업해야 되니까. 건강 잘 챙겨야 됩니다. 자, 어쨌든 비타민 K.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화제를 보시면 괜히 주었네. 주면 안 되는데. 자, 비타민 K는 어쨌든 뭐야? 혈액의 응고에도 관여를 하고, 이게 좀 독특하죠. 되게 역설적이죠. 원활한 순환에도 관여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항상 제가 과학 지문에서 많이 말씀드리는 게 기술도 그렇지만 역할이라든지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비타민 K가 하는 역할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응고에도 관여하고 원활한 순환에도 관여하는 거. 되게 역설적이죠, 그렇죠? 역설적이지. 응고에도 관여하고 원활한 순환에도 관여한다는 건 굉장히 역설적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2문단 보고 3문단까지 보고 좀 쉴 건데, 자, 그러면 이 둘 중에 뭐냐를 좀 살펴봐야 돼. 비타민 K는 여기 나오네. 먼저 혈액이 응고되도록 돕는 거네. 첫 번째 역할. 이따가 여기 보시면 이제 전개 방식 보세요. 2, 3, 4로 넘어가면 비타민 K의 또 다른 중요한 기능 여기 두 번째로 나오는 거야. 오케이? 그럼 여기는 뭐인 거야? 여기는 응고고 여기는
혈액이 원활하게 순환하도록 돕는 거 알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짜여진 거 보여요? 그럼 어디서 끊어줘야 돼? 여기서 한번 끊어주기는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전개 방식을 찾았으면 지문이 이제 좀 술술 읽히는데, 그러니까 야들아 따져보면은 어렵지 않다니까. 근데 너네들이 아직 그런 어떤 현장에서의 감각, 모의고사의 선지를 어떤 풀어내는 그런 능력들, 이런 것들이 아직은 좀 부족한 거야. 알겠어?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내가 성실히 한다면은 금방 또 채워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점수가 안 나왔다고 전혀 그건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알고 보면 쉽다는 항상 자신감을 갖고 덤비시는 게 굉장히 좋다 이거지.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게, 이게 모의고사 특히 6평 당일날 뭐 3월 4월 이런 건 뭐 저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서 내신에 들어가고 뭐 그 말을 떠나서, 근데 6평 보고 나서 바로 수업한 적이 처음이라 피곤해 한다는 건 내가 알겠어. 우리 굉장히 피곤하죠? 뭐라고 내가 할 말이 없다. 수업은 해야 되니까. 항상 그래서 매년 비대면 라이브 쇼를 했었는데 못하고 있죠. 가서 해야지, 밤늦게. 자, 그 혈액 연고되도록 돕는다. 지방을 뺀 사료를 먹인 병아리의 경우 지방에 녹는 어떤 물질이 결핍되어 혈액 응고가 지연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물질, 그 물질을 비타민 K로 변경했어. 이게 지방에 녹아요. 이 물질은 혈액 응고가 지연이 됩니다. 혈액 응고는 단백질로 이루어진 다양한 인자들이 관여하는 연쇄 반응에 일어난다. 우선 잡아봐. 이런 부분에서 뭐가 나오는 거야? 과정이 나오는 거야. 그치? 그런 생각을 했어야 돼. 자, 우선 과정 보시면 여러 혈액 응고인자들이 활성화된 이후, 자, 과정 나오잖아. 우선 여러 혈액 응고인자들이 활성화된 이후, 됐어? 혈액 응고인자들이 활성화가 돼야 돼. 그 다음에 봐봐. 프로트롬빈이 활성화되어 트롬빈으로 전환되고, 트롬빈, 이게 다 과정이에요. 트롬빈은 혈액 응고 과정에서 혈액에 녹아있는 피브리노겐을 불용성 피브린 피브린 아까 본 거지? 피브린 아까 어디서 봤어? 피브린 아까 어디서 봤어? 1문단에서 본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럼 여기도 혈액의 응고가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얘기했으니까 이 피브린의 모양새 그물이 이게 그 다음 현상들인 거야. 응고와 관련해서. 그래서 이게 이 과정들을 정리해 주시는 거야. 일단은 응고 인자들이 활성화가 되고, 그 다음에 프로트롬빈이 활성화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프로트롬빈에서 우리 프로라는 건 보통 전이니까 트롬빈으로 전환되고, 이게 피브리노겐을 뭘로 바꾼다? 피브린으로 바꾼다. 그 다음에 이제 응고되는 과정은 여기 흰문단에 있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연결하면 될 것 같아. 여기서 어느 하나만 빠지면은 결과적으로 혈액이 응고되는 부분들이 없어지는 거지. 자, 그런 다음에 여기가 이제 문제예요. 그럼 비타민 K에 뭘 보는 거야? 기능의 역할 보는 거잖아. 프로트롬빈이라는 혈액 응고 인자들이 간세포에서 합성될 때 이들의 활성화에 관여한다. 이게 이제 기능인 거야. 그래서 활성화를 따로 설명하는 겁니다. 칼슘 이온과의 결합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들 혈액 단백질이 칼슘 이온과 결합하면 카르복실화 되어 있어요. 또 카르복실화 설명을.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어떤 그 과정 속에서의 자세한 원리들, 알겠지? 이게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봐봐. 그래서 이제 활성화 얘긴데 혈액 응고인자들이 간세포에서 합성될 때 여기 이들의 활성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지금 기여를 한다는 거야. 합성될 때 활성화, 혈액 응고인자들 활성화. 그래서 활성화에 이렇게 관여를 해요. 그래서 칼슘 이온과의 결합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래서 혈액 단백질이 이들 단백질로 이루어진 게 이 다양한 인자들이잖아. 혈액 단백질이 칼슘 이온과 결합을 하려면 조건이 있다는 거지. 여기 정리를 해줘야죠. 칼슘 이온 결합. 그래서 요게 카르복실화가 되어 있어야 돼요. 조건이. 이게 뭐냐?
요 아미노산이 전환되는 것이야. 아미노산의 전환. 이게 일어나야 이렇게 결합을 할 수가 있어. 그러면 이 역할을 해주는 게 뭐냐? 이렇게 전환 있죠. 비타민 K에 의해서 카르복실화 되어야 활성화가 가능한 거야. 그래서 이런 표적 단백질을 K 의존성 단백질이라고 한다. 의존성 단백질을 한다. 그러면 이걸 담당하는 게 뭐다? 비타민 K다 이거야. 그래서 비타민 K에서 카르복실화가 되어야 결합을 할 수 있고 그래야 활성화돼서 이런 과정들을 다 거칠 수가 있다는 거지. 알겠지? 그러니까 비타민 K가 없으면 저런 활성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뭐가 안 되기 때문에 카르복실화가 안 되기 때문에 복실하게 보면 카르복실화가 안 되기 때문에. 됐어? 자, 비타민 K는 뭐가 있느냐? 여기 파란색 쓸게 그려볼게요. 이제 학원 좀 쓸 건데 비타민 K가 비타민 K1 식물에서 합성되는 거, 비타민 K2 동물에서 활성되거나 미생물에서 생성되는 거 이렇게 나뉘어요. 녹색 채소 등이 K1을 충분히 함유하니까 일반적인 권장 식단을 따르면 그래서 이제 K2 같은 것들은 좀 따로 먹어주는 거지. 알겠지? 혈액 응고에는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다. 응고에 관여하니까. 응고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다는 건 무슨 얘기야? 카르복실화가 잘 된다는 얘기지. 알겠지? 자, 그럼 여기까지 일단은 봤습니다. 근데 스캔 작업을 먼저 했으면 사실은 요거는 좀 고민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일단은 B부터 먼저 좀 보시죠. 자, 1번부터 보시면 혈전이 형성되면 섬유소 그물 얘기 나오고 용어가 확실하죠? 용어가 확실하잖아. 여기 있잖아, 섬유소 그물. 혈전이 형성되면 그물이 뭉쳐서 혈액의 손실을 막는다. 아니 이게 반대잖아. 인과관계가. 이거 인과관계 바꾼 거잖아. 그치? 섬유소 그물이 혈소판에 응대해서 막 그냥 뭉친 다음에 혈병을 만드는 건데 혈병이 내부에 형성되면 혈전인 거잖아. 그치? 오케이? 과정이 바뀌었어. 틀렸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인 거예요. 나머지는 한번 확인해봐. 석회화는 일단 뒤에 나오긴 해요. 근데 나머지는 이거 2, 3, 4번은 다 1문단에서 확인 가능한 것들이에요. 알겠습니까? 얘네들은 다 확인 가능합니다. 1문단에서. 자, 확인 가능한 것들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좀 봐야 되는 거죠. 칼슘의 역사 그 다음에 나오니까 10분간 쉬었다 하도록 할게요. 10분부터 수업 시작할게요. 좀 쉬세요. 오늘 모의고사 보고 힘드니까 좀 쉬세요.